어른들이, 그러니까 사회가 결국은 이거는 보호해주긴 해야 돼요. 맞아요. 네. 이게 장벽이라는 걸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근데 그게 지금은 진짜 아예 없다. 아예 없다라는 느낌이에요. 안녕하세요, 닥터프렌즈입니다. 제가 그 마약에 관련된 영상들을 찍다 보니까 네. 청소년 마약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2022년에서 2023년까지 검거된 학생들이 거의 4배. 1년 만에요? 네, 4배 가까이 늘어났는데, 이렇게 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약이라든지 중독 관련된 범죄가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그 중심에 지금까지 우리가 잘 몰랐던 그 바카라, 도박 관련 범죄의 타깃이 돼서. 그러고 보니까 요새 우리 아파트 1층에 그게 붙어있어요. 중고등학생 대상 사이버 도박 이거 다 사기니까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경고문이 붙어있어요. 이게 진짜 문제예요. 왜냐면은 청소년들의 뇌는 이런 도박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쵸. 이거를 굉장히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이 사행성 도박이 엄청나게 퍼지고 있는데, 얼마 전에 추정 60분 여기 봤는데 어떤 중학교 교사가 나와서 이야기를 해요. 이게 어떤 뭐 문제아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모범생들도 너무나 많이 사행성 도박을 하고 있고, 그냥 스마트폰으로 하는 거죠? 이 도박을? 이 접근성이 너무 좋아. 스마트폰으로 그냥 미쳤어요. 이게 도박이 된다고? 스마트폰으로 해요. 그냥 핸드폰으로 하는 거고, 최근에 나온 뉴스들을 찾아보니까 뭐 반 친구 25명 중에 서너 명은 도박하고 있다. 아 진짜. 이게 얼마나 엄청나고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좀 이야기해 드릴게요. 2023년에 이런 도박 관련 사범도 2.3배가 증가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도박 관련해가지고 우리 아이가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걸 부모가 알았어요. 대부분 이거를 감춰요. 그럴 수 있겠죠. 아, 그치. 근데 워낙에 마약이나 이런 게 암수율이라고 수면에 드러나지 않은 그 범죄의 비율이 뭐 30배, 뭐 40배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청소년 도박은 아마 더 높으면 높았지 낮진 않아요. 낮을 것 같진 않다. 네. 2.3배 늘어난 것도 정말 부모들이 견디다 너무 이 아이가 망가지고 신고를 한 거구나. 네. 보통 이제 부모가 신고를 해요. 특히 이 도박 관련된 범죄나 문제들이 안 드러나는 게 학교 폭력이나 이런 거는 피해자, 가해자가 있고, 마약도 어쨌든 간에 이게 명확하게 좀 마약의 어떤 피해자라는 인식을 하는데, 도박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피해자라고 인식을 잘 못해요. 아 주체처럼 느껴지나? 뭔가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사람으로. 이 아이도 약간 거기에 뭐 가담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부모가 보기에는. 그리고 사행성 도박이라는 걸 좀 의지로 조절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 도박 끊으면 됐지. 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2023년에 보면은 청소년들, 검거된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16세. 그리고 처음 이런 도박을 접하는 나이가 언제였냐 봤더니 평균이 거의 11세. 11세요? 네.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접할 때부터 거의 이 도박에 노출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거는 워낙에 아이들이 여기서 빚을 지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2차적인 문제로 번져요. 처음에 애시당초 이 도박을 이렇게 유도하시는 분들은 거기까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 가지고 2차 범죄를 통해서 이게 보통 이제 뭐 사기, 뭐 대리입금, 뭐 성문제. 도박으로 인해서 이제 생긴 빚으로 갚으라는 거구나. 그러니까 파생 범죄가 계속해서 생기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타겟팅을 하냐면은, 아이들은 일단 그 공짜 이런 게 되게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광고를 처음에 공짜 웹툰, 공짜 뭐 예능, 공짜 영화 이런 거를 사이트에서 이렇게 공짜로 뭔가 볼 수 있는 사이트로 아이들을 유도해요. 사실 뭐 학생들은 몇천 원 뭐 이런 것들이 되게 크니까. 그래서 여기에 아이들이 들어오면은, 여기 들어와서 뭐 이거 하면은 뭐 공짜로 얼마 더 줄게, 10,000원 더 줄게, 20,000원 더 줄게, 그렇게 해서 소액을 따도록 유도를 해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아이들 도파민이 미치는 거예요. 행동심리학의 고전적 실험 결과들이 있어요. 어쩔 때 압도적으로 강력한 보상 효과가 보이냐, 그게 바로 불규칙한 보상을 줄 때. 그렇죠. 그래요? 이거를 간헐적 보상 체계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뇌과학이 더 발달하면서 보니까,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이 행위에 비해서 이 보상이 예상치 못하게 높은 보상이 왔을 때, 그러면은 우리 뇌에서 도파민이 미쳐요. 네. 그러니까 가챠 같은 거, 그리고 확률성 게임 이런 것들. 이게 얼마나 아이들한테 치명적이냐, 3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 애들이 청소년 시간 되면 감정이 날뛰잖아요. 그쵸. 감정, 동기, 어떤 그 보상을 담당하는 뇌의 변형계, 여기가 이제 활발하게 아주 발달되기 시작해요.
이게 어떤 발달의 과정인데 이럴 때 특히 즉각적인 보상이나 쾌감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져요. 이게 그 시기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청소년기에는 아직 그 전두엽, 특히 여기서 전전두엽이라고 하는 이쪽의 발달이 상대적으로 더뎌요. 여기는 어떤 충돌 조절이라든지 계획 수립, 어떤 의사결정, 이런 이성적 사고를 이렇게 담당하는 뇌의 영역인데 이게 여기랑 변형계랑 전두엽이 발달이 불균형이 오죠. 그래서 더 확 이렇게 되는구나. 그렇죠. 그냥 뇌 자체가 보상에는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그에 동반되는 어떤 위험은 충분하지 고려를 못하게 돼요. 뇌 자체가 이런 상태인데 아이들이 이거를 그냥 의식적으로 안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네. 네. 한번 하면 네. 정말 행동심리학적으로 설계된 이 도파민의 폭발을 한번 느껴버리면은 즉각적 그 쾌감에 대해서 이제 너무나 강렬하게 반응을 해버리는 거죠. 어떤 그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고 너무나 쉽게 빠지게 되는 거고, 또 두 번째로 청소년기에는 그 또래 집단 영향이 굉장히 강해져요. 피해 프레셔가 엄청 네. 강하지. 맞아. 이게 그 발달 시기가 그래요. 부모로부터 이제 독립적으로 이렇게 심리적인 독립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또래 집단에 소속되고자 하는 욕구가 이제 굉장히 강해지는데, 실제로 뇌 자체가 어떤 사회성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영역들이 이제 발달을 해요. 이러면서 어떤 타인의 시선에 민감해지고 좀 또래로부터 인정받고 좀 동조하려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지는데, 아까 말했죠. 이미 반에 서너 명 이상씩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부터 이 또래의 압력에도 굉장히 취약해지니까 모범생, 문제와 할 것 없이 이게 굉장히 취약해져서 하게 돼요. 네. 그리고 뭐 친구들끼리 막 내기를 하기도 하고, 뭐 어떤 합리적 판단보다는 이런 또래 집단의 어떤 프레셔에 휩쓸려 가는 거죠. 그럼 약간 뭐 도박이라고 느낌보다 또 게임 같이 하는 네. 게임처럼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불법 사이트들이 불법이라고는 하지만 항상 보면 영업을 하고 있고 들어가면 항상 되어 있고, 이게 뭔가 불법이 아닌 네. 것 같은 느낌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진짜 오프라인에 있는 어떤 도박업소나 이런 데는 뭔가 굉장히 강한 뭔가 접근성이 떨어지잖아요. 문턱도 높고. 근데 이거는 그냥 친구가 옆에서 하고 있어요. 애가 너무 즐거워요. 본인 실제로 엄청나게 이 도파민의 서지가 오면서 거기서 쾌감을 느껴버려요. 자연스럽게 친구에게 권하게 되고 하는 거죠. 세 번째로도 도박이 취약한 게, 청소년들의 뇌는 특히 이런 좀 불확실성에 기반한 어떤 리스크 테이킹, 그러니까 어떤 위험 행동을 할 때 성인이랑 뇌에서의 반응이 달라요. 성인은 어떻게? 기본적으로 좀 장기적 결과를 고려해가지고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그런 뇌의 어떤 활성화가 이루어지는데, 아이들은 그 당장의 어떤 그 정서적 동기가 훨씬 더 강해져요. 그래서 그 어떤 청소년 영화나 어떤 문학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은 굉장히 성인이라고는 할 수 없을 그런 맞아, 그 맞아. 순간의 감정에 뭔가를 하지. 취해가지고 뭔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낭만스럽다라고 우리가 예전에 표현했던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런 뇌의 어떤 발달 단계를 이제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인 리스크 테이킹에 대한 고려를 못 해요. 순간적인 이 감정이 움직여 버리니까 가면 안 되는데 라는 걸 생각을 못 하는구나. 그래서 이게 2차 범죄로 계속 이어지게 돼요. 계속해서 여기서 한 번 내가 뭔가 빚을 지고 부모님한테 미안해요, 내가 이 돈을 1,000만 원을 갚고 싶다 라는 생각으로 다시 도박을 하거나 다른 2차 대포 통장, 뭐 보이스피싱 가담할 수도 있고, 뭐 고금리 사채, 뭐 성범죄, 사기, 절도, 여자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성범죄 같은 데 노출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추정 60분에 나왔던 아이도 굉장히 공부 잘하는 아이였고 반에서 항상 1등 정도 하던 친구였는데 고3 때 이런 바카라에 빠지게 되면서 절도까지 하게 돼가지고 인생이 정말 이렇게 나락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경우들. 이게 진짜 사악한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서 100만 원 잃을 수 있다, 뭐 1,000만 원 잃을 수 있다, 1억, 2억 잃을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청소년기에 어떤 도파민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영역이나 일이나 학업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내가 하면서 거기에서 내가 좀 보람, 만족감을 느끼고, 성취나 뭐 이런 걸 그렇죠. 그렇게 내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 그 결정 과정에 우리 뇌에 필요한 게 도파민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설계되어 있는 그 도파민의 함정에 빠지게 되면은 다른 거를 할 때는 그런 도파민을 못 느끼는 거예요. 보상 체계가 망가져 버렸구나. 그러니까 보상 체계가 특히 아이들은 더 취약한데 망가지게 되니까 자기의 의지로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지를 못해요, 아이들이. 여기 매여가지고. 네. 도파민이라는 거는 그렇게 한번 맛을 봐버리면은 이게 무의식적으로 다시 그 행동을 하고 싶은 욕구가 일어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행성 도박을 90일병이라고도 해요. 끊어요. 참아요. 다른 걸 해요. 그 느낌을 다시 보고 싶어서 90일 뒤에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소년기에 이렇게 사행성 도박을 접한 아이들은 반복해서 그런 사행성 도박을 성인이 되어서도 이어가게 하고, 당연히 그 과정 속에서 도파민이라는 요소, 정말 우리가 어떤 동기부여가 되는 호르몬을 뺏겨버렸잖아요. 이 아이들은 다른 데서 성취를 이제 이루지를 못하고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때 그냥 1,000만 원, 2,000만 원, 1억, 2억 잃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인생 전체를 불법 도박하는 사람들한테 넘겨버리는 거예요. 노력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아니에요. 왜냐하면 너무 쉽게 스마트폰으로 그냥 접속이 돼버리니까. 그런데 이게 진짜 우리나라도 문제인 게 그 불법 사이트에서 입금을 하라는 그 통장이 있잖아요. 이 통장을 바로 잠궈버리면은 그게 가장 치명적이 돼요. 그 도박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런데 그게 안 된대요. 왜 안 돼? 우리가 흔히 보이스피싱 같은 거는 바로 피해자의 신고가 있으면은 이게 그냥 바로 중단이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서도 어떤 그 딸 아이가 이 도박 중독이어가지고 자기가 이 계좌를 신고하려고 했어도 그 뭐 스샷으로 해가지고 회원가입한 거 보여줘야 되고 입금한 거 보여줘야 되고 입금해가지고 게임한 거 보여줘야 되고 그렇게 했는데도 그 사이트가 폐쇄되는데도 2달 걸려도 안 되고. 그래서 아예 어떤 민간 단체에서는 이런 그 불법 사이트들의 통장만 이렇게 계속해서 뭐 막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신고들을 달마다 하고 있는 단체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단체가 그렇게 신고를 해도 이게 아직 입법이 안 돼가지고 이 불법 사이트의 통장이 바로 이 정지가 안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아니 이런 건 빨리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빨리 해야 돼요. 이게 결국에 한번 노출이 돼버리면은 이 불법 사이트들이 그 아이들의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요. 이 아이가 도박 성향, 그리고 친구, 뭐 거주 지역, 뭐 어느 정도 금액을 입금하는지. 그래서 이렇게 탈출을 했어도 다시 번호로 연락이 언제든지 와요. 또 가져올 수 있구나. 네. 그게 그 사람들의 또 노하우라고 웃으면서 이야기를 해요. 언제든지 다시 이렇게 툭툭 찌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그 중독을 벗어나는 진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노출 안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구나. 불법 공짜 사이트들에 계속 광고가 뜨고, 아이들이 이렇게 되면은 이제 진짜 우리나라요, 진짜 이건. 아니 안 그래도 애들도 없는데 있는 애들도 이렇게 만들면. 그리고 청소년들이 이렇게 입원해가지고 좀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도 전국에 9개 정도밖에 없어서 몇 달씩 기다려야 된대요. 도박 중독은 아예 패솔로지 갬블링이라고 해서 그냥 정신과 진단명 중에 하나고요. 중독 질환의 어쨌든 가장 핵심은 조절 능력의 상실. 그리고 우리가 뭐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만 중독 질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제 중독은 가장 핵심이 이제 내성, 금단이 있는 거거든요. 금단은 안 하게 만들면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화가 나고, 그리고 내성은 계속 더 큰 자극을 원하는 거죠. 근데 도박 중독은 물질이 아닌데도 내성과 금단이 다 존재하는. 그러니까 못하게 하면 막 화내고 짜증내고 막 우울해지고, 그 아이들이 막 욕하고 막 그런다니까. 그건 금단이 이제 생긴 거고 계속 초조하고, 그리고 점점점 베팅액도 좀 커져야 좀 더 흥분이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치료의 영역으로 봐야 되고, 도박 중독의 가장 큰 문제는 그래 돈 잃을 수도 있다, 그리고 자꾸 갚아줘요. 그걸 치료로 생각을 해야지 이거를 자꾸 뭐 어떤 뭐 금전적인 부분만 우리가 해결되면 안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없습니다. 이게 뭐 약속받고 각서받는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옛날부터 뭐 도박하면 패가망신한다, 도박하는 사람들은 뭐 안 해도 판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냥 괜히 나온 말들이 아니어서 사실은. 근데 이게 진짜 타겟팅을 이제 청소년으로 한 거거든요. 바카라는. 정말 이 마케팅 광고부터 해가지고 이 엮어 들어가는 게 아예 아이들을 타겟팅을 하고 있고, 버젓이 여러 인터넷 방송에서 그냥 바카라를 생방송으로 중계를 해줘요. 네, 그냥 카지노 이제 필리핀, 뭐 베트남, 캄보디아 이런데 이제 그 회사가 있어가지고 거기 갬블에서 하는 거를 그냥 실시간으로 보여주면서 아이들이 스마트폰으로 그냥 할 수 있게 해줘요. 이번에 그 미쳤어요 진짜. 범죄도시 4가 그 배경이 그거잖아요. 빌런이 온라인 도박 그걸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반에서 25명 중에 서너 명이 하고 있다는 거는 이거 당장 내일이라도 8명이 할 수 있는 거고, 다음 달에 10명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어린 아이들 절반이 그냥 도박꾼 되는 거거든요. 진짜로. 네, 이거 진짜 무서운 거고, 이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좀 인지하고, 아이들도 이게 처음에 10,000원, 20,000원, 뭐 50,000원, 10,000원 이게 그냥 재미로 하는 게 굉장히 그게 치밀하게 설계된 함정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진짜 인생을 담보로 그래, 맞아.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그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불법 도박에 발을 디디냐 안 디디냐 이거에서 자기 인생이 진짜 갈리는 거라는 걸 좀 인지하고 어른들이 그러니까 사회가 결국은 이거는 보호해주긴 해야 돼요. 맞아요. 예. 이게 장벽이라는 걸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근데 그게 지금은 진짜 아예 없다. 아예 없다라는 느낌이에요. 이거는 좀 우리 사회가 빨리 좀 인지하고 개선했으면 좋겠다. 엄청난 돈을 이 도박꾼들이 벌어가요. 그 돈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담보로 계속 가져가는 돈이니까 이거를 우리가 싸웠으면 좋겠어요, 진짜. 네, 사회가. 네, 다음에 저희는 또 관련된 이야기 또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